뷰 SSR하고 이제 프리렌더러에 대한 이제 차이를 발표하게 된 이제 전창환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전에 궁금한 게 혹시 프론트엔드 개발해 보셨거나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신 분들 혹시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뷰 써보신 분 있나요? 아,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네, 일단은 발표를 그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레거시 PHP 템플릿. 이제 PHP 다들 좀 싫어하실 텐데요. 레거시 PHP 템플릿에서 이제 뷰 SPA까지 이제 쭉 가는 과정을 담은 발표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리팩토링 하면서 겪었던 이제 그 과정들을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퍼니티면서 올버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주로 이제 주 언어로 PH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PHP보다는 거의 프론트엔드를 자꾸 리팩토링하다 보니까 자꾸 프론트엔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에서는 보통 저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저희 회사 서비스는 PHP인데요. 이제 PHP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발표했는데 PHP 내용 다 뺐습니다. 이제 초반에만 조금 있고 뒤쪽에는 많이 없습니다. 인식이 안 좋은데 얼마나 안 좋냐? 이 정도의 인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구인 광고가 올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일단 PHP 얘기는 좀 많이 걷어냈어요. 그래서 PHP는 모르지만 보통 이제 파이썬 을 쓰든 자바를 쓰든 보통 이제 웹 소스는 다 이제 이런 원리로 돌아갈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마우스가 안 나오네요. 네, 브라우저에서 보통 HTTP 리퀘스트를 날리면은 서버에서 이제 페이지 다 렌더링 해가지고 모든 페이지를 다 텍스트 HTML로 바꿔가지고 브라우저한테 던져주고 브라우저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한번 좀 잘 만들어보자. 좀 사용자 UX도 좀 증진시켜보고자 이제 뷰라우터, 뷰X 좀 좋아 보이는 건 그냥 다 한 번에 때려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SPA로 전체를 다 그냥 리팩토링 했어요. 여기서는 이 리팩토링 한 과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이제 get 브라우저는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제 바디는 이제 렌더링을 자바스크립트가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제외하고 모든 파일을 다 브라우저한테 던져줘요. 그리고 필요한 페이지에서는 이제 AJAX로 데이터를 따로 서버에서 받아오고요. 그리고 뷰가 이제 그 데이터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합쳐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주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된 게 이제 소스 곧 올라가 있는 이 첫 번째 커밋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첫 번째 이제 프리렌더링이 아니라 SPA까지 이제 그냥 다 적용된 소스 코드가 들어있고요. 그냥 최소한의 코드로 구현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있거나만 보시면 되고 사실 첫 번째 커밋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 베이스 코드에서 그 다음 SPA라든가 프리렌더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적용되는 바뀌는 거를 좀 봐야 돼가지고 일단 1차 커밋은 일단 이렇게는 올려놨는데 자세히는 안 들여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커밋을 돌려 1차 그까지 돼 있는 페이지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쭉 사진들 대충 넣어놨고요. 어바웃이 있고 컨택트가 있고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도 그냥 해놨습니다. 로컬 스토리지로 그냥 반응만 하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저희가 오늘 데모할 페이지의 이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케팅 팀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검색 엔진은 노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SPA를 하면은 필수적으로 겪게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스 페이지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마 다들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돌려보면은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몰빵 해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좀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은 있어가지고 딱 떠올린 게 그래 SSR 하면 되겠구나 떠올렸어요. 그래서 근데 SSR이 뭐죠? 혹시 SSR 요약 풀네임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상품으로 하나가 앞에 계신 분. 네 맞습니다. 내가 줄게.
어디 아주 쉬운 질문인데, 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요. 네, 그냥 이렇게 동작이 변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는 이제 서버 쪽에서 렌더링을 안 하고 텍스트 HTML without body 하고선 보냈는데, 서버에서 일부 페이지를 렌더링해서 던져주고 이제 저기서 페이지가 완료가 되고 던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PI 링크를 눌렀으면 바뀐 부분만 뷰에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분리를 하는 뭐 이런 과정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네, 브라우저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그려야 할 걸 서버에서 한번 미리 그려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기존 방식, 이제 옛날 PHP에서 보여준 방식과 그리고 SPA 두 가지 장점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왜 SSR을 사용하냐고 하면은 이 뷰가 참 문서가 잘 되어 있는데 한글 문서에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 있어요.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래서 SSR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SSR을 이제 하려면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뭐 다른 언어로 템플릿 파일 하나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언어로 만들어 놓고 동작을 시키고 그리고 뷰에서 또 불러오는 노가다를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템플릿 파일은 그냥 뷰 하나만 쓰면 편리하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 동작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들을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최대한. 그랬을 때 뭐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Node.js를 쓰는 방법과 Node.js를 쓰지 않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Node.js를 쓰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네. 일단은 뭐 간단히 설명하면은 SSR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한 땀 한 땀 하나씩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프레임워크 Next.js라는 거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Node.js V8 엔진 모듈을 그냥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서버에다 그냥 돌려요, 하나를. 그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냥 헤드리스 브라우저, 말하자면 서버에다가 그냥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하나를 띄워놓고 그냥 페이지가 요청이 오면은 서버 쪽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다 자바스크립트 돌리고 그 화면을 받아가지고 다시 서버로 보내준다라는 건데, 조금 말도 안 되는 방식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냥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써놨는데, 잠시 후면 좀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뒤쪽에. 네. 여튼 이렇게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뭐 Vue.js 위에 부제가 잘 안 보이는데, 부제가 뭐 그 SSR 매뉴얼을 보면서 한 땀 한 땀씩 구현하는 방식에는 뭐 이런 식입니다. 레거시 코드가 이제 Node.js로 이미 돌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소스를 다 한 번에 바꿔칠 수 없기 때문에 한 땀 한 땀씩 그냥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넉스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사실 SSR로 이제 한 땀 한 땀씩 만들다 보면은 결국 최종 목적지가 넉스트로 보통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좀 공부 좀 해볼까? SSR로 한번 한 땀 한 땀씩 만들어봐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넉스트 쓰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비노드 방식인데요. V8 엔진 모듈을 쓰는 방식, 이제 저희가 아마 이쪽 관련해가지고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V8 엔진, 이제 뭐 V8 엔진이라고 썼던데 꼭 V8 엔진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지금 이건 크롬 안에 탑재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인데요. 뭐 다른 파이어폭스라든가 그쪽 계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쪽 쪽이 아마 좀 소스가 많아서 네, 사실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V8 엔진은 근데 C++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코드의 특성은 그냥 뭐 P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요. 파이썬도 C 파이썬으로 혹시 쓰시면은 그냥 C++ 모듈 그 랩핑해가지고 싸가지고 동작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 사용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언어 환경에 그냥 V8 엔진 돌리고 그리고 Vue.js 돌리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 위에서 뷰가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뷰 2.5가 업데이트되면서 이 다른 어떤 자바스크립트 환경이라도 우리 뷰라는 소스를 돌릴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이제 났는데, 이게 지금 10월 21일이 아마 오늘이죠? 네, 오늘 기준으로 이 업데이트가 일주일 전에 됐어요. 네, 일주일 된 내용이에요. 사실 발표 준비하다가 찾다가 저도 이제 되네? 하고선 신기해가지고 넣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일주일 되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뷰에는. 근데 리액트에는 물론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발표가 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뷰에서는 이 방식으로 사례가 없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식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저희 회사는 PHP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다 지워봤어요. 다 지워졌어요. 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노드.js로 결국에는 다 한 땀 한 땀 옮겨야 되나, 아니면 넉스트로 소스를 다시 다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멘붕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요구사항을 한번 다시 보려고 했어요. 아까 SSR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거는 뭐지? 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그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검색 엔진 노출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건 정확히 말하자면 메인 페이지가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 메인 페이지 하나만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달리 보면은 특정 몇 페이지, 즉 검색 엔진에 노출이 돼야 되는 페이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동작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페이지는 SPA로 동작을 해도 굳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SSR 문서에 보면은 문서를 꼼꼼히 이렇게 또 한 번씩 쫙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사전 렌더링이라는 키워드를 딱 써가지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도 문서에. 몇 가지 마케팅 페이지를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려면은 그냥 사전 렌더링 써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쭉 던지듯이 얘기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매뉴얼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사전 렌더링이 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매뉴얼을 한 부분을 할당을 해가지고 썼을까 해가지고 눈여겨서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프리렌더링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리렌더링은 이제 서버에서 렌더링하는 과정을 이제 조금 개선을 하는 건데요. 기존 방식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방식은 리퀘스트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 필요한 페이지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그때 찾아가지고 그때 막 뷰를 돌려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고선 던져줘요. 근데 이 프리렌더링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소스를 미리 다 만들어놔요. 미리 다 백그라운드에서 다 돌려놔요. HTML 파일을 어차피 검색 엔진에 노출될 페이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바뀌어요. 뭐 로그인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상태가 바뀌지 않는 웬만하면 고정된 페이지들은 한 번만 미리 만들어 놔도 된다. 뭐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소스를 미리 빌드를 해놔요. 그 빌드하는 과정을 헤드리스 브라우저한테 시켜요. 아까 전에 말도 안 된다는 방식을 써요. 여기서 헤드리스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시키고, 그 헤드리스 브라우저에 팬텀.js라는 거 쓰는데 뭐 어쨌든 그 동작시킨 결과를 HTML 파일로 저장을 해서 던져줘요. 그러면 저희는 그 HTML 파일을 받아서 우리 서버 사이드 템플릿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서버를 돌리면 돼요. 왜냐? 어쨌든 프리렌더 그 페이지들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냥 검색 엔진에만 노출되니까. 그래서 이 빌드 과정을 이제 웹팩으로 다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이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커밋 내용인데요. 일단은 팬텀.js라는 환경에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팬텀.js를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에크마 6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프리셋 에크마 2015 그냥 IE 완전 최하위 버전까지 떨궈가지고 저는 동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안 나지? 보면은 다 이제 에크마 6 문법들, 최신 그 문법들에서 다 에러가 나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겨서 바벨 하나 박아놓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이게 이제 PHP 소스인데, 처음에 원래는 그냥 뷰 이 파일 하나를 그냥 렌더링해서 보여줬어요. 서버에서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파일을 빌드해가지고 리스폰스로 보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프리렌더링이 되면은 프리렌더된 디렉토리 안에 이 파일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없으면은 다시 옛날 거를 동작시키도록 소스를 고쳤어요. 왜냐면은 프리렌더링이 뭐 좀 에러가 나가지고 파일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옛날 소스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게 됐고, 필요한 라이브러리 추가된 거는 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프리렌더링에 대한 스크립트는 그냥 웹팩에다가 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이 프리렌더 SPA 플러그인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필요한 URL을 주면은 그 URL을 브라우저에서 돌리고 그 브라우저에
결과 HTML 파일을 그냥 파일로 떨궈줘요. 그게 다예요. 즉, 그 앞에 어떤 페이지를 서버에서 돌릴지는 그 가상 서버의 디렉토리도 제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파일로 그 HTML 파일 떨궈준 거를 저희 환경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다시 코드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트위기파이라는 거 하나 간단히 스크립트 썼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HTML 웹팩 플러그인으로 그냥 이 템플릿 파일을 인덱스로 쓰고요. 그리고 프리렌더 SPA 플러그인에다가 어떤 URL들, 저희 이제 URL에서 메인 페이지하고 about이라는 페이지랑 컨택트 요 세 개만 검색 엔진으로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요 세 개 페이지만 URL로 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HTML을 캡처하는 조건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그 처음에는 보면 여기 앱 아이디 하위에는 아무 돔 요소가 없잖아요. 근데 SPA가 이제 동작되고 완료되는 조건은 뭐냐면 이 하위에 어떤 돔이라도 등장을 하면은 페이지가 다 로드가 됐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서 그 앱 하위에 아무 돔 요소가 생기면은 그때 HTML 파일을 캡처해라 라는 옵션을 하나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보내줄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제 사소한 에러들, 이미지가 로딩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소한 에러들이 막 있는데 그때마다 프리렌더링이 동작하다 멈춰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무시해라. 그리고 그 브라우저 안에서 절대 경로를 링크라든가 절대 경로를 이미지 파일들을 쓰면은 그 브라우저에서는 다 앞에다 호스트를 자동으로 붙이게 돼요. 그 자동으로 붙인 호스트도 다시 다 지워주는 작업들을 다시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 HTML 이제 다 끝났고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 로컬호스트 관련 URL 있으면은 다 지워라 라는 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디스트 아웃풋 하위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제가 원하는 트위그 파일로 이제 하나씩 바꾸는 과정들을 그냥 선언해 놨습니다. 요 트위기 웹팩은 그냥 제가 웹팩 플러그인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건데 참고로 해서 아마 다른 파이썬을 쓰시는 분은 파이썬 맞는 템플릿 제이드면 제이드 그런 식으로 맞춰서 조금씩만 수정하면 아마 쉽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고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 저도 소스 코드가 다 없어서 그냥 체크아웃 하면 되겠죠? 하면은 프리렌더까지 적용된 상태고요. 이거 다시 띄워주고, 그리고 얀 프리렌더라는 과정을 이렇게 하면은 다 동작이 됐고요. 여기 뷰스 하위에 이제 프리렌더드라는 파일들이 이제 쭉 생겨있죠. index.twig 파일. 그러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앱 아까 하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막 이렇게 우르르륵 들어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똑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죠?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느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HTML 코드가 생성이 돼 있어요. 이래서 검색 엔진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페이지 컨택트, about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소스 보면은 다 렌더링된 결과들이 들어있어서 검색 엔진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SSR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넉스트라는 프레임워크 썼다든가 SSR 한땀 한땀씩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프리렌더에서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프리렌더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로그인에 따라 가지고 값이 바뀌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요. 다시 예시를 보면은 지금 로그인된 상태잖아요. 로그아웃 버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 고침하면은 로그인이 됐다 로그아웃이 바로 깜빡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렌더링 시점에는 사용자가 아무도 로그인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뷰가 다 로딩이 되고 나서 너 로그인 돼 있네? 그러니까 빠르게 화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껌뻑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컴퓨터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이게 크게 느끼지 않는데 이제 저희 서비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위에서 이제 돌아가니까 이 껌뻑이는 게 너무 심각하게 두드러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넉스트를 이용하면 어쨌든 깜빡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태까지도 같이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프리렌더를 쓰는 상황이라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화면이 로그인 버튼이 떴다가 로그아웃 버튼으로 깜빡이면서 바뀌는 것보다 차라리 저 부분이 로딩이 아예 늦게 뜨면은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오히려 보기 낫지 않나? 어색함은 없었잖아요. 그냥 로딩이 늦게 뜨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웹팩에 이제 디파인 플러그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노드에서 저희가 환경 변수 쓰잖아요. 그 환경 변수들을 그 자바스크립트 빌드 시점에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적용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제 렌더링 하는 옵션 이제 여기는 이제 프리렌더 파일입니다. 프리렌더 쪽에는 이렇게 프로세스 env 프리렌더를 true라는 값을 줘라 라고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웹빌드 화면, 웹빌드 파일, 웹팩 파일, 프로덕트 파일에서는 옵션을 이거를 false로 줍니다. 여기는 true를 주고요. 여기는 false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앱에서 이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프리렌더, 프로세스 env 프리렌더가 true인지 false인지 뷰에서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빌드를 그 렌더링을 옵션을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리렌더 옵션일 때는 이 어바웃이랑 컨택트만 띄우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냥 숨겨요. 이거를 그나마 출력을 시켜줘야 되는 거는 검색 엔진에서 링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기는 하는데 화면에는 뿌리지는 않을 거예요. 히든으로 감춰놓고 그리고 이 프리렌더 옵션이 아닐 때는 정상적으로 나머지를 출력한다 라는 식으로 로직을 변경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동일하게 돌리면은 아예 늦게 뜨면서 로그인 버튼이 로그아웃으로 껌뻑이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차라리 이게 낫겠더라 싶더라고요. 네. 발표를 이렇게 조금 했네.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면은 나중에 뭐 하나 도입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넉스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이미 엄청나게 서비스가 오랫동안 돌아왔다. 그 상황에서 검색 엔진에 노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SPA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면은 프리렌더를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라는 게 이제 이 발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SSR을 오히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항상.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는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들어서 결론에 넣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네, 이제 검색 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SR을 쓰셨는데 혹시 네.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셨는지 궁금해서. SEO요? 네네. 그냥 구글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그대로 그냥 저희도 동작 만들어서 쓰고는 있고요. 네, 뭐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이드라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네, 그렇게만. 네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쪽쪽. 안 보였네요. 네, 그 SEO를 하다 보면 이제 네. SNS 쉐어링이랑 같이 묶어서 그 뷰 메타 태그 같은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바꿔주려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쪽 네.
을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웹페이지들을 하다 보면 뉴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어떤 파일들이 많을 수 있는 것들을 네. 프리렌더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 프리렌더링 폴더들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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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뉴스 폴더 뭐 이런 폴더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SPA를 하는 장점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SSR을 계속 하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리서치를 해도 그거는 대부분의 Node.js에서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좀 힘듦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좀 이제 짧게 말하자면 네. 이제 여러 페이지들 마케팅에 이제 검색 노출이 돼야 되는 여러 네. 섹션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꼭 그냥 페이지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SPA 메리트를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로 SSR이라든가 프리렌더링을 구현을 할 때 유일한 메리트는 아마 검색 엔진 노출밖에 없거든요. 사실 사용자성이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저는 돌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SPA 할 때는 처음에 로딩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웹페이지에서 렌더링을 할 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섹션들을 갈 때는 빨라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개로 나누다 보면 네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 페이지를 갔을 때 그때도 렌더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그 혹시 뉴스 페이지가 많은데 이제 그 페이지 만들어지는 게 혹시 URL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오는 형태인 네, 데이터베이스. 거죠? 그러면 사실 프리렌더링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아마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 페이지 프리렌더링을 하는 시점 자체가 아까 전에 옵션 해봤으면 URL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다 일일이 돌면서 만들고 맞아요. 근데 또 내일 새로 글이 되면 그날 또 프리렌더링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어가지고 아예 차라리 SSR로 만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서버를 노드 기반의 서버를 계속 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방안이 혹시 다른 방안은 이제 아까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가 네. 됐었던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사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까 이게 이제 이 뷰 만든 사람이 이제 써놨는데요. 뭐 PHP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간단히 예시가 나와 있기는 해요. 혹시 뭐 다른 뭐 언어에 대한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PHP라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네, 환경.